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소원을 실은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 현장에서 어, 다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이 혼합 연령으로 그룹을 이루어서 탐구해간 프로젝트 사례로 좀 보기 어려운 희귀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1학년인 석현이가 찰흙으로 자전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나눔 시간에 친구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했고요. 이 생각에 관심을 가져서 모여든 아이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전거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모여 앉았는데 석현이 말은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영이가 생각이 중요한 거라고 하고 엉뚱한 생각도 든다고 되냐고 하면서 이제 이 자전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석현이는 의자가 하트로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왠가 하면 엉덩이에 닿으면 다 사랑하게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하림이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달린 모양이었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탈 때 손이 시리지 않도록요. 그 다음에 동이는 자전거에 풍선이 달려서 날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 다음에 그것 타고 어디 갈 거냐면 천국에 가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바퀴가 사람 다리 모양처럼 됐으면 튼튼하고 좋을 것 같다고 또 석현이가 얘기해요. 그럼 서영이는 자전거가 걸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페달을 밟지 않아도요. 그래서 이제 하림이는 또 거기에 자전거가 눈도 있었으면 좋겠대요. 어느새 동이는 자전거가 나이니까요. 그래서 자전거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또 하림이는 내가 못 보는 부분을 자전거가 대신 봐줄 수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의 생각은 한없이 엉뚱한 쪽으로 뻗쳐나가죠. 냄새 맡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속에서 음식이 나올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면서 이제 엉뚱한 생각들을 막 여기에 담기 시작해요. 그런데 동이는 의자는 바람 의자여야 된대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아주 길게 할 건데 왠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게 하려고요. 그렇게 되려면 서영이는 자전거가 두꺼워서 튼튼해야 될 거래요. 동이도 의자도 한 10개를 넘게 있으면 좋겠대요. 혼자 타거나 2명만 타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탄다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모으는 동안에 이제 교사는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도 보고 싶고 구름도 만났으면 좋겠고 참새도 보고 싶대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비행기하고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자전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발제를 했던 석현이가 톱니바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아틀리에 안에도 철사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만들어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자전거를 도대체 왜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혼자 타는 자전거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혼자 타면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자전거는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친구 같은 자전거였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선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자전거들을 아까 말했던 걸 바탕으로 그림으로 그려보기로 했어요. 동이가 만들고 싶은 자전거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탈 수 있는 이런 자전거예요. 마치 자전거라기보다는 여러 대의 마차인 것 같다 보이기도 하죠.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였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다니고 싶은 사람이 다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페달을 돌리면 좋겠대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 자리 줘서 같이 타고 싶대요. 석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그렸는데 의자가 항상 따뜻해야 된대요. 그래서 의자에다 햇님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또 싱싱 달리다 보면 바람이 향기로 변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기분 냄새로 바뀌는 그런 자전거였으면 더 좋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전거는 현실적인 자전거보다 상당히 어떤 자신들의 소망이 많이 담겨져 있죠. 하림 같은 경우는 자전거에 날개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개 안쪽에는 기계가 달려 있어서 그 기계로 인해서 비행기처럼 날고 싶을 때는 자전거가 날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은정이는 자전거 위에는 구름을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작은 집을 그려놨어요. 오랫동안 날면 피곤하니까 그 위에서 쉴 수 있게. 그래서
집을 품고 있는 이런 자전거를 윤정이는 꿈꾸고 있었어요. 서영이는 다 함께하는 자전거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날개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날개 대신에 이렇게 풍선을 달아서 어, 날고 싶을 때는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럿이 함께 탈 수 있게 이렇게 두 줄로 된 자전거예요. 그래서 손잡이가 달려 있고 여러 명이 페달을 돌려서 페달이 여러 개 있어서 힘들지 않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라고 했어요. 근데 석현이는 그럼 어, 그림 중에서 좋은 부분을 골라서 다시 디자인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 아이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좋은 부분만을 골라서요. 그리고 그걸 다 만들어내려면 어렵기 때문에 어, 좋은 것만 골라서 하면 좋겠다고요. 이제 교사가 너희들 서로 자기 거 하겠다고 고집부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서로 배려를 너무 잘한 거 아니냐고 이제 칭찬을 해줬죠. 석현이는 동의 생각이 좋은 것 같대요. 그리고 서영이 그림은 진짜 잘한 거랑 비슷해서 조금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 또 동의는 자기 거보다는 윤정이 것이 더 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또 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울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고 교사가 물었더니 석현이가 자기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매체를 바꿔서 만들어 보기로 해요. 우선 찰흙으로 만들기로 했죠. 동이는 자전거를 이렇게 찰흙으로 만들어서 줄줄이 세워서 어, 마치 긴 다리에 교각이 달려있는 것처럼 만들고 이 교각을 버티기 위해서 밑에 굉장히 두툼한 주춧돌을 댄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세웠는데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한번 놔보자. 그래서 손을 놓으니까요.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요. 그래서 동이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엇갈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양쪽으로 버텨주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세울 수가 있게 됐어요. 석현이는 마치 자전거에 를 세우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 동물 다리를 만드듯이 어, 기둥과 같은 다리를 대주고 밑에는 넓은 발을 대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뭐를 만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마치 동물의 다리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리야? 바퀴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교사가 묻죠. 그러니까 석현이가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넘어지지 않고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있어야 된대요. 차르고를 할 때는요. 그래서 바퀴는 다리 옆에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오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석현이는 어떻게 해서 세울 수 있을까에 아주 몰입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다른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화림이 같은 경우는 입체로 세울 수가 없었는지 이렇게 납작하게 찰흙판에다가 이렇게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화림이 좀 보세요. 세우는 거 진짜 쉽대요. 찰흙판째로 들어 올려서 세워요. 그러더니 이게 세운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다 웃게 됐죠. 그래 생각이 다른 거니까 하림이처럼 생각해서 한 것도 세우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림이는 이렇게 안 떨어지게 서로 잘 붙여서 바퀴랑 바닥이랑 붙인다면은 세울 수 있다는 거 주장을 해요. 윤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밑에 이렇게 동그란 바퀴를 댔어요. 그런데 자꾸만 세우니까 쓰러지려고 하죠. 몸체는 크고 바퀴는 지금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정이는 선생님에게 쓰러지지 않게 좀 잘 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잡아둬야만 하는 거니? 그러니까 아니래요. 뒤에다가 이렇게 기다란 둥근 그 원통형으로 찰흙을 빚어서 뒤에다 이렇게 받쳐주면 된대요. 그럼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덩어리를 위로 더 쌓으면서 이 덩어리가 더 위로 높아지도록 해서 이 벽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면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받쳐주는 게 이렇게 커버린다면은 이거는 꼭 벽에 기댄 자전거 같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요. 아까 서영의 경우는 굉장히 두 줄로 된 아주 정말 곧 자전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을 해냈었잖아요. 근데 서영이 말은 굵기가 굵어야 나중에 세우는 것도 쉽기 때문에 의자의 굵기를 가늠하고 꼼꼼한 연결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제 세워 보기로 했지만 세우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매체를 바꿔서 자기네가 그려놓은 그림을
찰흙으로 만드는 과정에 이 여정을 교사가 되짚어 본 건데요. 자전거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에 손잡이, 의자, 페달, 바퀴가 있는 단순히 사물에 지나지 않는 자전거가 아닌 이미 아이들 자신이 되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숨 쉴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매체를 바꿨을 때 자전거를 세우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 기능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꿈꾸는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전거, 하늘을 날 수 있는 움직이는 자전거를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지, 너무 이상적으로 가서 자전거를 만들 수 있기까지의 과정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단순히 만드는 것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늘을 날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움직이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활동을 교사가 기록 작업하면서 이렇게 되짚어보고 요약 정리를 하면 그 다음 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건지 방향이 서게 되죠. 그래서 기록 작업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교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를 이거는 교사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협동교수협의팀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다음 활동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럿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제 지난 활동에서 만들었던 찰흙으로 만든 자전거들을 검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누가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랬더니 석현이가 우리는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랑을 하게 만드는 의자도 놓고 손 시리지 않게 달 모양의 손잡이를 달아서 우리만의 특이한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동의가 부수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자전거는 외로우니까 같이 탈 수 있는 긴 자전거를 만들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또 그 자전거에서는 기분 좋게 향기도 나와야 되고 또 자전거 위에 있는 공간도 있고 날 수 있게 풍선도 달려고 한 그런 자전거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 하니까 석현이가 선생님 말을 바로 이어받으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진짜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드는 거야 하면서 석현이가 다시 한번 프로젝트의 목표를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이 자전거가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너희가 찰흙으로 만들었던 자전거는 어떠니? 하면서 이제 찰흙으로 만들었던 자전거들을 검증해 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절대 굴릴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찰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입체로 한 거랑 비교했을 때 평면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뭐였냐. 그러니까 하림 같은 경우는 평면으로 찰흙판에다가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찰흙판 자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못 움직이고 세울 수도 없고 밀 수도 없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은 그것이 조금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그 동물 만들기 미니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이 동물은 누워있으면 죽은 거라 하면서 살아있는 동물은 절대 누워있지 않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세워야만 한다고 했는데 이 자전거에서도 아이들은 이건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우가 이제 세워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찰흙처럼 부서지면 금방 죽어버리는 거라 똑같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그러면 찰흙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자전거를 만들 수 있겠니? 특히 너희들은 음식 냄새가 나면서 음식이 나오는 자전거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박현지가 바로 그 목표 하나는 취소를 해요. 그러면 눈도 니네가 달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못 보는 불을 대신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눈은 뺄 수 없는 것 같대요. 그다음에 이분 마치 친구 같기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랬더니 만약에 자전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서로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어서 그건 좋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세운 목표가 너무 만들기 어렵지 않냐고 이제 교사가 한번 짚어줬더니 움직이는 살아있는 자전거를 만들기에 가장 가깝게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대요. 그래서 서영의 그림이 제일 쉬운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서영이가 디자인했던 자전거가
가장 말하자면 여기 아래 그림 있죠? 만들기에 용이한 디자인이었다고 이제 석현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자전거만큼 자전거를 디자인할 수 없으니까 한 8.5cm 정도로 하면 어떠냐고 온누가 제안을 해요. 그래, 센티미터로 하면 된다고 이제 석현이도 동의를 하죠. 그럼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몇 사람이 탈 거냐니까 10사람, 50사람, 40사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윤정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타게 한다면 좁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자전거가 또 너무 무거울 거래요. 또 무겁게 되면은 움직이기 더 어렵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자전거가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석현이는 한 10명 정도로 줄이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거기에 태우고 싶냐고 했더니 뭐 천재 과학자 또 똑똑하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알아도 느낌을 가진 사람도 태워주고 싶다고요. 향기를 가진 사람도 태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나 태울 수는 없대요. 그리고 저도 태워준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태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도 타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고장났을 때는 고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타면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대요. 그래서 어, 어, 10명 정도가 타는 자전거를 만들어 보기로 우선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원우, 동희, 윤정, 석현, 화림. 근데 여기 보시면 만들기를 잘하는 원우, 나눔을 잘하는 동희, 친구를 편안하게 해주는 윤정, 재밌게 해주는 석현, 이야기를 잘하는 화림, 지식이 풍부한 교수님, 저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도자 선생님,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해준 마술사. 자기들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마술사가 아마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각각 어린이들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잘 드러내서 여기 표현해주고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5개는 별 모양으로 하고 어두울 때 비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장을 햇님 안장 5개, 별님 안장 5개로 하자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마를까봐 물을 걸 수 있는 고리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개를 길게 놓으면 흔들흔들하고 튼튼할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나란히 5개씩 놓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바구니 하나도 달았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만들고자 하는 이렇게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상상력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어, 우리가 만들 때는 별이 야광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 밤에도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야광빛을 넣어서 잘 찾을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퀴 위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이제 바퀴에 대한 아이들의 가설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윤정이는 의자랑 맞춰서 바퀴가 5개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이 바퀴를 중간에 달아서 서로 연결되게 해줘야 된대요. 석현이는 3개를 하는데 위치를 다르게 해서 가운데 하나, 뒤에 2개요. 뒤로 가면 그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시겠어요? 이렇게요. 사람 수에 맞춰서 바퀴를 5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퀴를 4개만 다는 거죠. 석현이는 앞에 큰 바퀴를 달고 뒤에 작은 바퀴 2개를 달아서 안정감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이, 동희, 석현이 아이디어가 1번, 2번, 3번 그림으로 나타났어요. 하림이는 가운데 1개 하고 뒤에 4개를 해주겠대요. 윤정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요. 뒤에 4개를 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가운데 큰 거 하나만 하고 양쪽에 4개를 달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림이가 동이가 큰 바퀴를 2개만 하는 건 어떠냐는 거죠. 6번 아이디어 이렇게 큰 바퀴 2개. 그러면 이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3개를 나란히 놓고 뒤에 2개를 놓을 수도 있대요. 이렇게 7번처럼 3개를 나란히 놓고 뒤에 2개를 놓으면 마치 4발 자전거 뒤에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것처럼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이제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대요. 그러니까 어느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석현이의 의견에요. 그래서 바퀴를 4개씩 하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어느는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요. 굉장히 안정감 있죠. 바퀴가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10개는 어떠냐, 화림이가. 그러면 자기 자리에 하나씩 10개요. 10사람이 탈 거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많다고 이제 얘기하고 석현이가 균형을 잡으려면 3개든지 4개든지 간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각형 모양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짚어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세 번째 아이디어와 여덟 번째 아이디어요. 여기 여덟 번째 아이디어요. 큰 바퀴 두 개를 달고 뒤에 보조 바퀴 두 개 다는 거, 큰 바퀴 하나에다 뒤에 작은 바퀴 두 개를 다는 거. 이거를 이제 가장 안정된 형태의 바퀴 구조로 애들이 이제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자전거 안에는 뭐뭐를 집어넣을 건지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백지를 한 장 달라 그러면서 이제 써 넣기 시작하는데, 음, 보면 첫 번째 하트자 5개, 햇님의자 5개, 별 라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안전벨트, 페달, 달 모양의 손잡이 따뜻하게 하려고요. 그다음에 바퀴가 3개, 큰 바퀴 1개, 작은 바퀴 2개, 물 먹는 컵, 컵 다는 고리, 그다음에 의자 뒤에서 나오는 향기 주머니, 그다음에 풍선, 이렇게 자전거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다 함께 다시 자전거를 디자인했어요. 이렇게 햇님 의자가 5개고 이렇게 하트 의자가 5개잖아요. 앉자마자 누구든지 사랑해버리게 되는 그런 의자죠. 그 다음에 늘 불빛을 밝혀줄 수 있는 별 라이트가 앞에 붙어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바퀴를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몇 개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삼각 형태의 바퀴 구조였는데, 이게 바퀴가 일렬 형태로 5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뒤에는 바퀴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아이들이 중첩을 체득하지 못해서 겹쳐 그리기가 아,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디서 혼란에 빠진 건지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은 흐물흐물하게 하고, 이제 햇님 의자는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이름도 아마 붙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오늘가 비바리안 3호라고 하재요. 비바리안이란 말이 브라질 말로 멋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름은 우선 나중에 정해도 됐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퀴랑 페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저렇게 자세하게 그렸는데도 평면이니까 잘 모르겠다고 오는가 말해요. 아이들이 한참을 망설이면서 일단 서영이가 그린 것처럼 나란히 그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니까 아주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운데도 바퀴를 그려야 되는데 그럴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중첩을 체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면으로 그리기가 어렵다면 입체로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석현이가 입체가 있어야 입체로 그린대요. 입체가 있어야 입체로 그린다고요. 그래서 교사가 이 활동 과정을 되짚어 본 거예요. 아이들은 바퀴를 그리는데 입체간이 평면으로는 원하는 바퀴 모양을 그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죠. 바퀴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 자전거를 디자인한 거라 말할 수 없다는 아이들은 원하는 바퀴를 그리지 못하자 서영이가 그렸던 방식으로 그려놓고는 진짜 입체가 있어야 입체로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흔히 어른들은 어,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입체를 만드는 게 보편적인 과정이고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그 과정을 겪어 가보니까 중첩을 체득하지 못하는 그림 능력으로는 입체를 그려내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입체로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옮기는 게 더 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개씩 두 줄로 나란히 있는 의자를 겹쳐지고 바퀴를 원하는 모양대로 겹쳐질 수 있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우선 탐구해 봐야 되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바퀴를 그리는데 입체간이 평면으로는 바퀴 모양을 그릴 수 없어서 바퀴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놓자고 결정을 해놓고도 서영이가 그렸던 방식인 바퀴를 5개씩 두 줄로 늘여놓은 방식으로 그렸었게 된 거죠. 실제로 5개씩 두 줄로 나란히 의자가 겹쳐지고 바퀴를 원하는 모양대로 겹쳐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출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보고, 그 전에 나눔 시간을 통해 디자인했던 이 그림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아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에요, 그룹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은 전체 아이들이 모이는 나눔 시간에 이 문제를 소개하고 여러 아이들로부터 다양한 전략들을 끌어모아서 그걸 가지고 실험 검증해 보게 되면 굉장히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나눔 시간에 해결 전략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렸던 이 새로운 디자인의 자전거를 소개했어요.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기차 같다고 했어요. 아니면 이건 자동차를 작게 그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 팀에 참여했던 한결이는 길다란 자전거야 라고 우겨요. 그런데 어떤 자전거고 어떤 점이 달라 보이냐고 교사가 물으니까 햇님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전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앞에 한 사람이 타고 뒷사람이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데려다 주는 그런 자전거인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사람은 휘어진 막대기를 잡고 뒤에 있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는 그런 자전거래요. 그 다음에 이 자전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자전거래요. 하트가 들어있어서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보고 문제점이 없니? 문제점을 좀 말해달라고 교사가 얘기하니까 바퀴가 한쪽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원우가 이 팀원 중에 한 명이죠. 1학년이죠. 아니래요. 입체래요. 그런데 입체로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쳐주면 좋겠냐고 교사가 얘기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바퀴가 한 줄만 있어서 힘이 없어 보인대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바퀴들이 약간씩 보이게 그려주래요. 민지가요. 그러니까 민지는 약간씩 보이게 뒤쪽 바퀴를 그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겹쳐 그리기를 체득하고 있는 것 같죠. 승리는 바퀴가 지워져서 없대요. 뒤쪽에. 그래서 비스듬히 봉을 그리고 그 바퀴를 한 개 더 달면 좋겠대요. 튼튼해지도록요. 또 기차처럼 갈 수 있도록 바퀴를 한 개는 위에 또 한 개는 밑에 다는 게 좋겠대요. 지우는 이 말 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그리려고 하면 자동차 몸체를 네모나게 그린 다음에 오른쪽 바퀴는 위에 왼쪽 바퀴는 아래에 그리죠. 8층 그림 상태로요. 지우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럼 결국 민지와 지우 사이에 네, 인지 발달에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아직 지우가 더 어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서원이랑 민지가 먼저 말해줬는데 뒤에 보이지 않는 바퀴가 조금씩 보일 수 있게 그려주면 되겠다고 했지. 그러면 바퀴가 한쪽밖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안쪽에 다인 것처럼 보이겠지. 이 그림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린 건데 오늘 너희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다시 고쳐 그려보고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바퀴가 연결되어 있어서 안 굴러갈 것 같은데요. 영호가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줘요. 여기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바퀴와 바퀴를 직접 연결해 버렸어요. 그럼 이걸 구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영호가 조금 늦게 거의 나눔 시간이 마무리될 쯤 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민지가 제안한 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거 교사가 다시 윤정이가 그렸던 그림을 꺼내놓고 얘기해요. 너희가 바퀴를 3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계획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석현이가 평면이어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설명이 충분히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자와 의자도 연결해야 되고 의자랑 바퀴도 연결해야 되고 손잡이도 그려야 되고 앞에 불 들어온 것도 그려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그릴 수가 없었대요. 어느는 의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생각은 바퀴가 짝수로 되어 있어서 그렇대요. 홀수로 하면 훨씬 쉬울 거래요. 그래서 홀수로 하면 안 되고 아참 짝수로 해야만 될 것 같대요. 그러면 세발자전거는 홀수인데 어떻게 돌아가니? 그 다음에 어느 말은 4개도 안 좋대요. 그러면 바퀴의 이치랑 개수를 바꾸겠다는 거니? 교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인원수대로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랑 아주 다른 자전거가 될 거래요. 그럼 자전거는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석현이 말이에요.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운동도 하면서 힘을 합쳐서 가는 거니까 바퀴 수가 적으면 힘이 많이 드니까 바퀴 수를 늘리는 게 좋겠대요. 그러면 교사는 바퀴 수가 너무 많고 페달 개수도 많아지고 안장 개수도 많아지니까 너희가 그리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원수를 좀 줄이면 어떠냐니까 아이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고 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일단 자기들이 타야 되니까 6개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입체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좀 더 애들에게 들어보기 위해서 입체로 돼야 그릴 수 있는데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기 힘들다고 했잖아. 그럼 위, 아래, 뒤, 옆, 왼쪽, 오른쪽도 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자기네가 그림 그릴 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하니까 또다시 원우가 설계도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진으로 찍어보고 나서 그리기로 하는 전략을 꺼내놔요. 입체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 대각선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설계도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놀라운 아이디어죠. 우선 입체로 만든 다음에 그 입체를 2D인, 3D인 입체를 2D인 사진으로 붙잡게 되면 그것이 설계도로 그려질 때 훨씬 더 징검다리가 되어서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우선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바퀴가 되어서 애들이 일단 서봐요. 그러면 우리도 옆모습을 찍어서 우리가 바퀴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체 표현해 본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을 하게 돼요.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사람이 있고 뒤에 옆사람이 살짝 이렇게 예, 겹쳐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사람 형태라 바퀴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면 나무 블록으로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석현이하고 원우가 나무 블록이 있는 데로 가더니 이렇게 안장을 놓고 예, 축대를 세우고 밑에 이제 바퀴를 대신해서 이렇게 예, 구름대를 놓고 이게 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드디어 이제 완성됐대요. 그런데 자동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현이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가 된대요. 근데 이건 바퀴가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바퀴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그릴 거냐. 이렇게 해주니까 이 구름대가 이쪽 바퀴 역할만 하지 저쪽 바퀴 역할은 하지 못해서 옆으로 겹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석현이 주장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는 그래서 바퀴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도 한 벌 만들고 이쪽에도 한 벌 만드니까 앞에는 뚜렷하게 반원구 형태로 보이고 뒤에 겹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그럼 이게 바퀴랑 아주 비슷하니 문제점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서로 어떻게 연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굴러갈 수 있게 전부 다 동그란 걸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블럭을 가져와서 이렇게 긴 가는 막대에다가 양쪽에 굴러갈 수 있는 원통형을 껴서 이제 굴러갈 수 있는 바퀴를 만들어요. 이렇게 놀이형에게 있는 자석 블럭, 아크릴 도형 블럭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바퀴를 구성할 수 있겠는지 애들이 점점 이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블록들로 이걸 구성해 보기로 해요. 그런데 이제 바퀴도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바퀴가 2개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바퀴 모양이요. 5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바퀴처럼 동그랗지는 않지만 바퀴라고 생각해보고 이제 이런 모양을 가져와서 바퀴 대신 쓰면 어떨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가름대를 대고 양쪽에 예, 타이어 모양의 이런 블록도 대보고 이렇게 플라스틱과 자석 블록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바퀴를 구성해 봤어요. 이거는 위에 의자랑 손잡이가 없어서 바퀴가 잘 보이는데 그림에서 실제로 그리려면 의자와 손잡이도 다 그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안 보여서 바퀴를 못 그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자석 블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퀴를 5개씩 해서 2줄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는 좀 동그란 걸로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석 블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의자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점점 구성해 가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해주면 이게 구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석 블록을 가지고 거의 자기네가 원하는 어떤 그 자전거, 아까 디자인했던 자전거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바퀴가 5개 달려있고 반대편에도 바퀴 5개가 달려있고요. 이렇게 안장들이 여기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됐고 이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대 놓은 거예요. 이제 원우가 이게 부서질까봐 조금 큰 소리로 말했죠.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프로젝트는 화내면서 하는 거 아니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우가 자기가 목소리가 좀 커서 그렇지 화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서질 것 같으면 이렇게 가운데 하나씩 더 덧대줘서 튼튼하게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의자 옆에 컵을 걸 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자석 블록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자석 블록을 가지고 완성한 자기들 그 디자인대로 된 입체 구성물이에요. 그래서 바퀴 5개가 양쪽으로 있어서 10개가 있고요. 각각 의자가 이쪽에 5개, 반대편에 5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앞에 세워두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애들이 원하는 대로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 찍어줬죠. 옆모습도요. 그리고 뒷모습까지 다 찍었어요.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림으로 표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만족했어요. 아주 멋지게 잘 됐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자석블록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해보고 만들 수 있을지 자기들도 정말 몰랐대요. 굉장히 만족했어요. 여기까지 활동을 교사가 되짚어봤는데요. 가려진 바퀴를 그려내기 위한 전략으로 먼저 입체로 원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의 전략이죠. 직접 자신들이 서보기도 하고 나무블럭, 가베, 아크릴, 도형, 자석블록 등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전거의 형태에 가까운 방법을 선택하여 만들었어요. 입체로 만들어진 것에 만족감을 느낀 아이들은 목표가 높아지면서 위아래 옆 위 대각선으로 찍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도까지 그리자고 주장했어요. 입체를 만들어 바퀴를 그려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이 원하는 움직이는 자전거가 되기 위해서는 바퀴와 바퀴가 연결하는 중간 역할인 체인이 있어야 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눔 시간에 영호가 바퀴와 바퀴가 연결되어 있어서 굴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애들한테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이 체인과 바퀴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이제 교사가 생각을 하고 다음 활동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선 이제 먼저 구르는 바퀴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해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결이가 동그란 가벼로 구르게 만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막 기다란 막대에다가 이렇게 원통 모양의 2개의 블럭을 꼈더니 잘 굴렀대요. 문제점은 없었냐고 했더니 굴러가다가 자꾸 빠져버린대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부딪혀서. 그래서 덜컹덜컹 하면서 자꾸 빠진대요. 그러면 상훈이의 주장은 테이프로 붙이면 그게 굴러 빠지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우가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니? 붙어버리니까 구르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석현이는 막대까지 전체가 굴러가면 안 되고 바퀴만 굴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면 일단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구를 수가 없게 되니까 테이프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우가 그러면 본드로 붙여버리면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드로 붙이게 되면 아예 고정되어 버리니까 어렵지 않겠니?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철사로 연결하는 건 어떻겠냐. 한결이 그렇게 의견을 냈죠. 그랬더니 철사로 하면 좀 흐물흐물할 거래요. 그럼 바퀴가 빠지지 않고 구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게 한 다음에 각각 자기의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아이들에게 바퀴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석현이는 철사로 꽉 감아서 안 빠지게 했대요. 양쪽 귀퉁이를 철사로 다 감아서 바퀴는 바퀴대로 구르면서 바퀴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거예요. 석현이 방법은요. 진영이의 전략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바퀴와 바퀴 사이에 다른 납작한 그 도넛 모양의 블럭을 집어넣어서 서로가 구르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바퀴가 8개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한결이는 오히려 좋겠다. 더 잘 굴러가겠다.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성훈이의 전략은 뭔가 하면은 성훈이는 뭔가 하면은 그 우레탄으로 오려낸 바퀴죠. 가운데다 이렇게 빨대 같은 걸 집어넣고 양쪽에 철사로 고정한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본드로 붙여서 아주 튼튼하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굴러가는데 우레탄으로 했기 때문에 석현이는 이게 너무 흐물흐물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빨대기 때문에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가 푹 들어가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유의 전략은 뭔가 하면은 양쪽에 이렇게 바퀴를 끼고
바퀴 양 옆에 잘 맞는 마치 볼트와 너트와 같은 어떤 형태를 껴서 바퀴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썼어요. 한겨리는 빨대 안에 나무로 된 그 기다란 꼬짓대 같은 걸 집어넣어서 빨대가 주저앉지 않고 좀 튼튼하도록 한 게 이제 한겨리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 굴림대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아이들이 만든 그 바퀴에서 석현이와 한겨리의 바퀴가 상당히 튼튼하고 잘 굴러갈 수 있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빨대 안에 나무를 끼우고 그다음에 양쪽에 굴릴 수 있는 바퀴를 넣은 다음에 양쪽 가장자리를 철사로 돌돌 감아서 그 마감을 해가지고 뜨거운 본드, 애들이 말하는 글루건이죠. 글루건으로 붙여서 이걸 고정시키는 방법을 합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바퀴와 바퀴를 그럼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 상훈이는 이거를 철사로 연결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길이를 맞춰서 힘 있는 빨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철사로 연결해 하면서 이를 이제 분업하죠. 그래서 이걸 여러 개 바퀴를 만든 다음에 이 바퀴와 바퀴는 지금 철사로 연결해서 이 여러 개 바퀴가 한꺼번에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만족했어요. 전부 굴러간대요. 교사도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굴러간다. 그래서 원우가 노력한 보람이 있대요. 석현이가 이렇게 바퀴 양쪽을 막아서 고정을 하니까 확실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연결해 준 것에 문제점은 없니? 하고 교사가 이제 다시 되짚어 줬어요. 철사는 튼튼한 것 같고 마음대로 굽을 수도 있고 한데 석현이는 자전거가 마음대로 구부러지면 타기 전에 넘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 자전거 같지가 않고 자동차 같대요. 네. 그래서 바퀴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같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했어요. 자전거는 좁은 골목길도 갈 수 있는데 자동차는 이게 넓어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줄이지 않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바퀴를 10개씩 하는 거 왜 이렇게 많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석현이는 바퀴를 조금씩 안쪽에 달아주면 폭이 좁아져서 좁은 길도 갈 수 있을지 않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내요. 그랬더니 상훈이는 바퀴가 넓어져서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건 똑같대요. 그러니까 원우는 중심이 문제래요. 일자로 하게 되면 중심이 잘 안 잡히니까 양쪽으로 달면 중심이 잘 잡히니까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제 석현이는 페달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기차를 보면 톱니바퀴처럼 한 개가 굴러가면 따라서 다 굴러가게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말은 고무여서 타이어가 터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전거는 원래 받침대가 없으면 혼자 서지 못하는데 자기네끼리 당기면서 굴러갈 수 있대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고무 타이어가 터지면 어떡하냐는 오늘의 걱정에 이제 고무 타이어도 1년 넘게 타도 터지지 않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뒤에 4사람이 타서 보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전거도 바퀴가 2개여야 한다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바퀴도 6개 있어야 되고 원래 자전거를 보면 1명이 타는 자전거도 있고 2명이 타는 자전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퀴가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10개의 바퀴에서 갑자기 이제 2개의 바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리기도 힘들고 균형 잡기도 힘들 거래요. 오늘은요. 그랬더니 상훈이가 그러면 바퀴를 2개로 하고 2개의 작은 보조 바퀴를 달주면 어떨까? 그때 석현이가 그럼 우리가 디자인한 거랑 맞지 않네? 하면서 이제 아직도 아이들은 10사람이 타는 자전거에 몇 개의 바퀴를 붙여야만 할 건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장시간에 이루어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3번에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이제 어떤 자전거를 할 건지 의미를 만들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자전거 10사람 정도가요. 그래서 그 10사람 정도가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디자인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먼저 입체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는 놀라운 아이디어도 있지만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금 바퀴 문제가